안녕하세요. 네, 저는 두루의 강정은. 네, 이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두루의 최초로 부산 지역사무소를 길을 열고 계신 이주원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길을 못 열었는데요. 어쩌죠? 열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길을 열심히 닦고 계시는 두루에서 애칭이 프리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프리다의 뜻이 뭘까요? 네. 프리다는 저의 영어 이름을 제가 만든 영어 이름인데요. 프리다 칼로라고 외국의 유명한 여성 화가 분이 있는데 제가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유롭게 불꽃 같은 삶을 살고 간 분이신데 제가 그분의 어떤 그런 자유분방함과 열정을 담고 싶어서 프리다라는 영어 이름을 정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쓸 때는 그분은 FRIDA였던 것 같은데 저는 프리덤, 자유의 프리와 자유다의 DA를 합쳐서 프리다로 제가 마음대로 이름을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강정훈 변호사님은 해봐죠. 네. 해바라기에 해봐. 네. 뭐뭐 해봐. 네. 해봐. 네. 이것 해봐. 유튜브 찍어봐. 할 때 해봐입니다. 네. 해봐와 네. 프리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주원 변호사님, 나를 좀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한다면 좀 어떤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나를 표현하는 문장?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MBTI로 표현하면 MFP 이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제가 가까운 지인이 저한테 435 회장이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10년,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인 것 같아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435 회장님을 모시고 계속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루 홈페이지에 보면 두루 구성원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문구들을 저희가 담고 있는데요. 주원 변호사님, 우리 프리다의 소개를 보면 부산의 서쪽 끝 일몰이 예쁜 다대포에서 바다를 보고 자랐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게 참 눈에 띄는데요. 우리 다대포의 매력 발산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대포란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다대포는 진짜 부산의 서쪽 끝이고 낙동강과 남해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시끌벅적하고 땅값이 비싼 그런 해운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저렴한 그런 멋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다대포 해수욕장 바다가 보이는 굉장히 입구에 굉장히 끝쪽 바닷가 쪽에 있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저희 집 거실에서 보면은 다대포 해수욕장 바다와 바다에 떠 있는 모룬대라는 육지와 연결된 섬이 딱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그런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저희 집입니다. 놀러 오세요. 두루는 5년에 2개월의 굉장히 귀한 안식월 기간이 있는데요. 안식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부산에서. 언제부터 내려가시게 됐죠? 3월 중순 내려갔습니다. 네. 안식원을 2달 보내시고 이제 한 5월, 6월부터 이제 일하시고 계신데요. 안식월 동안 2달 동안 이렇게 쉬시는 동안 좀 기억에 남는 이런 일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10년 정도 안 타던 자동차를 좀 운전을 하기 위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워낙 촘촘하게 잘 돼 있어서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역으로 활동을 옮긴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산 안에서도 운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근의 경남이랑 경북까지 이제 제가 활동 지역을 아무래도 좀 넓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과 만나고 현장을 뛰어다니려면 운전이 아마 필수적일 거다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전 연습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고 운전 선생님으로부터 연수를 받았는데요.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경산에 한번 회의를 하러 가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겠다 해가지고 경산까지 대차게 혼자서 운전대를 잡고 간 적이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경산까지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터널을 한 10몇 개를 지난 것 같거든요, 제 체감상. 근데 제가 운전대에서 손을 놓지 못해서 터널 지나갈 때 창문을 내리고 싶었는데 창문을 못 내리고 계속 운전대만 잡고 와서 그 터널 안에 이제 공기가 보통 안 좋다고 창문을 닫으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공기보다는 소음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터널에 소음이 심하다라는 거를 처음 깨달았고 창문을 꼭 닫아야 된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시동을 켜고 바로 창문을 닫고 그렇게 안전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그 부산에서 활동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마음이 언제부터 있으셨는지 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저는 사실 두루에 2015년에 입사를 했는데 두루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로펌에서 3년 정도 서울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로펌 생활을 끝내고 제가 이제 뭔가 공익 전업 이 일을 제가 해야겠다. 그게 저한테 더 잘 맞는 옷이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은 공익 전업의 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좀 지역으로 가서 좀 소소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막 혼자 사무실 이름도 막 정했었어요. 시소라고 시시하고 소소한 어떤 상담소, 법률사무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막 이름도 혼자 지어보고 막 이제 사람들한테 메일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 두루와 이제 인연이 닿게 됐고 이제 지역에서의 활동은 두루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지역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과 또 저의 또 생각이 이제 결합해서 두루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두루에 들어와서 쭉 계속 어떤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그런 좀 마음은 막연하게 계속 좀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전셋집에 계속 살았는데 저희 임대인께서 이제 나가라. 이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바람에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고민을 했고 가족들의 어떤 의사와 또 저의 그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서울에서는 더 이상 집을 구할 수 없구나. 지역으로 가자 해서 지역으로 가게 됐고 이제 지역 중에서도 여러 고민 끝에 이제 저의 고향이고 제가 자랐던 다대포로 일단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변호사 숫자가 32,000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이렇게 두루와 같이 이렇게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가 지역에는 혹시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건 없고 아마 두루에서 2019년 네. 그때쯤에 했던 실태 조사가 그나마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좀 현실을 잘 조사했던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보고서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파악한 바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실 공익을 전업으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변호사는 광주에 그 동행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 2분 그리고 이제 부산에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이현우 변호사님께서 개인 사무소를 열고 공익 활동을 병행하시다가 올해부터는 아예 재단법인 동천의 기금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공익 활동에 지금 전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또 있나요?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없을까요? 그럴게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이 공익 변호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서울에 좀 몰려 있고, 그리고 지역에 사실은 로스쿨들이 다 거점별로 로스쿨들이 다 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도 로스쿨에서 졸업하고 난 뒤에 실무 수습도 서울에서 받으려고 하고, 그 첫 직장도 가급적이면 다 서울에서 잡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울에 여러 기회와 또 조건이 이제 더 보장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서울로 몰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다가 내려가서 부산 지역이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조용하던데. 지역에 이렇게 공익 활동을 전업을 하는 변호사가 온다고 하면 사실 그 관련된 사건들이 다 이쪽으로 몰린다고 하잖아요. 광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도 그래서 굉장히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사실 프리다는 또 장애 영역에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활동하셨는데, 사실 그런 영역과 무관하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단체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하자라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떨까요? 이렇게 서울에서 지역을 부산으로 활동 지역을 옮기면서 좀 예상되는 달라지는 점, 그리고 좀 이렇게 고민되는 지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별로 일을 안 주세요. 일단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명히 인권단체, 시민단체 분들이 많으시지만, 뭐 그분들이 당연히 뭐 그 보잘것없는 제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소문이 날 리는 없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실 건데, 일단 저랑은 아직 연결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장애단체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부터 쭉 계속 같이 연대했던 단체분들이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연결돼서 부산에서 좀 하고 있는 일들도 있는데, 그 외에 인권 영역은 제가 아직은 너무 모르고, 또 공부도 필요하고, 제가 그냥 오히려 전화해서 뭐 뭔가 상담이나 교육이나 뭐 이렇게 좀 뭐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막 전화해서 물어보면 약간 당황하시면서 넌 누구냐?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반가워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제가 먼저 좀 다가가야 될 것 같고, 부산의 시민단체 NGO들을 검색해보니까 1000개가 넘게 이제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을 뭐 제가 다 사실은 같이 연대해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거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뭔가 일을 다 할 게 아니라 잘 연결시키고, 또 이런 공익활동을 꿈꾸는 변호사들이 꼭 전업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도 프로보노로 본인의 재능을 기부해서 일정 시간을 공익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과 NGO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연결을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러려면 일단 제가 양쪽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인권 현황에 대한 그런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몇 년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사정을 알지는 전혀 못하고, 또 모든 인권 이슈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뭔가 제가 바로 뭔가 짠 하고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배우는 시간. 올해 우리 두루의 부산 사무소에서 좀 주력하고 싶은 활동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올해는 이제 제가 부산의 인권 현안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싶고, 제가 사실 제가 부산에서 나고 어릴 때 자랐지만 서울에서 또 20년을 살다가 내려가서 부산은 정말 길도 모르겠고, 이제 그 부산의 사정 이런 것도 정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파악하면서 길도 익히고 사람들도 좀 이렇게 조금씩 만나가면서 뭔가 좀 배우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0개가 넘는 NGO들을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어떤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를 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시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공익 활동을 하고 싶지만 이게 잘 연결되지 못한 그런 변호사님들의 상황, 그리고 어떤 게 그분들한테 필요하고 이 두 영역을 연결시키는 게 저는 이제 공익법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익법 생태계를 만들 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제가 부산에서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뭔가 좀 최소한의 비용을 좀 마련해보고 싶어서 여러 공모 사업에도 지금 좀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5년 뒤의 나의 모습 혹시 상상해 보신 몇 적 살이죠, 있으신지? 우리? 5년 뒤면 좀 늙었겠죠? 근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막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사투리가 좀 심해져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서울말을 잘 쓰잖아요. 아, 예. 그때도 막 뭔가 공부하고 있다, 사람들을 알아가고 있다 이러면 도로에서 나가라고 하실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동료들이 옆에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많이. 그쵸. 그러니까 진행을 잘 하시네요. 일단 네.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공익 전업 변호사 분들도 부산에 활동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더 생겼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바쁜 와중에도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제 의미 있는 보람되는 이제 공익 활동을 좀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두루가 지역의 사무소 공간을 마련할 지금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에 창고로 썼던 제일 작은 방을 제 작업방으로 개조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한 건데, 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5년 뒤에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온라인에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연결하고 정말 일도 같이 하고 또 서로 힐링도 하고 이제 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공간이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렇게 약간 책방의 역할, 그 지역의 약간 도서관의 역할, 가서 이렇게 우쿨렐레 치면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공간, 커피도 마시고 밥도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면서 같이 일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면서 공익법 생태계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좀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사부의 회장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두루 후원 계좌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두루의 후원은 언제든 열려 있고요. 우리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주원 변호사님도 항상 보면 프리다 보면 또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또 힘과 매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응원합니다. 우리 오늘 프리다와의 이런 만담 인터뷰는 그러면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는데? 어쩌지?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 부산에 오니까 이제 좀 자주 못 보잖아요. 네. 자주 못 봐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다들 응원하고 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